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로 자리매김한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무대에 오르면 막 수만 명의 환호성이 쏟아지잖아요. 아, 네.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인기죠. 맞아요. 마이크를 쥐고 부르는 노래 한 소절에 전국이 들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눈부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대스타가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우리 똥강아지 이렇게 불린다는 거 아시나요? 똥강아지요. 너무 정겹네요. 네, 주름진 손에서 꺼내주시는 꼬깃꼬깃한 쌈짓돈 용돈을 받아드는 아주 평범하고 사랑스러운 손자가 된다는 사실,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그 모습 상상만 해도 참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영웅시대 여러분. 당신을 위한 깊이 있는 탐구의 시간, 영웅스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영웅시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 방송 영상들이랑 인터뷰 기록들을 싹 모아서 파헤쳐 볼 텐데요. 오늘 이 탐험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임무가 있습니다. 아, 임무요? 어떤 건가요? 바로 당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티스트 임영웅을 진정한 히어로로 길러낸 가장 강력하고 단단한 뿌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아, 뿌리.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단순한 가수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요. 그의 세계관을 완성한 어머니 이현미님, 그리고 할머니 박옥주님의 깊고 끈끈한 가족애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들을 찬찬히 분석해보면요. 한 인간의 성취가 결코 개인의 타고난 재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명확히 알 수 있거든요. 맞아요. 진짜 혼자서 뚝딱 성공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특히 심리적인 관점이나 사회학적 관점에서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그 대중을 위로하는 힘, 그 근원을 추적하다 보면 결국 두 여성의 절대적인 헌신이라는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와, 절대적인 헌신. 듣기만 해도 약간 뭉클해지는데요? 네. 시련 속에서 단단해진 이 세 사람의 유년 시절부터 혹독한 무명 시절, 그리고 지금의 일상까지 이 가족의 서사가 우리 삶에 어떤 깊은 통찰을 던져주는지 우리 영시 여러분과 함께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영웅님의 유년 시절로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우리 영시대 여러분이라면 이 가슴 아픈 사연을 이미 마음 깊이 품고 계실 텐데요. 네, 참 가슴 아픈 시기였죠. 맞아요. 영웅님이 불과 5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게 되었잖아요. 네, 5살 때요. 1990년대 중반에 홀로 남겨진 30대 젊은 어머니 이현미 님이 어린 아들을 온전히 책임지면서 미용실을 운영하셔야 했거든요. 30대에 홀로 생계를 책임지신다는 게 그 시절의 삶이라는 게 진짜 지금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단했을 거예요. 자료를 보면서 어머니의 그 팍팍했던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5살이라는 나이가 발달 심리학적으로 보면 아이가 주변 세계랑 자아를 강력하게 인식하기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세상에 대해 막 알아가는 시기인 거네요. 맞습니다. 이 시기에 아버지를 상실했다는 건 아이에게도 그리고 남겨진 어머니에게도 엄청난 심리적 위기였을 겁니다. 당시 환경을 고려해보면 미용실 운영하면서 생계를 꾸려간다는 게 매일매일 치열한 생존의 연속이었을 테니까요. 진짜 하루하루가 전장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머니 이현미 님이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결핍을 원망으로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자신의 땀방울로 아이의 세계를 지켜내겠다는 굳건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신 거죠. 방패막이가 되어주셨다는 그 말씀이 진짜 찐으로 와닿는 게요. 자료에서 발견한 한일화를 보면 어머니의 그 결심이 얼마나 단호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어떤 일화인가요? 영웅님이 초등학교 1, 2학년 무렵이니까 아버지가 떠나신 지 몇 년 지나지 않았을 때예요. 어린 영웅님이 어느 날 어머니한테 다가가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물었대요. 네. 엄마, 결혼할 거야? 새아빠가 생겨서 나를 구박하면 어떡해? 아유, 참. 어린 마음에. 그니까요. 이 작은 아이가 미용실에서 바쁘게 일하는 엄마를 보면서 혼자 속으로 얼마나 끔찍한 불안을 피우고 있었을지. 저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너무 미어지더라고요. 아이 입장에서는 그 두려움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크기였을 겁니다. 유년기 아이들은 상황을 통제할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일한 의존 대상인 어머니의 애정이 분산되거나 상실될지도 모른다는 상상만으로도 극도의 불안을 느끼거든요. 이때 어머니 이현미님의 대처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네, 거기서 어머니가 진짜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당황하거나 대충 무마하려 하지 않으시고 절대 아니야. 난 너랑 둘이서만 살 거야. 이렇게 가장 단호한 언어로 아이를 안심시키셨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안전기지의 확립이라고 부릅니다. 안전기지요?
표현이 참 좋네요. 네, 어머니의 이 단단한 약속 한마디가 아이 내면에 있던 근원적인 공포를 완전히 지워버린 겁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는 우리 영시 여러분 중에도 자녀 길러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우주를 어떻게 지켜내는지 다들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맞아요. 엄마의 그 확신에 찬 말 덕분에 아이가 구김살 없이 아주 밝은 청년으로 자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생계를 위해서 미용실에서 밤낮으로 치열하게 일하시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들 곁에 물리적인 빈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바로 그 서늘할 뻔했던 빈자리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로 꽉 채워주신 분이 등장합니다. 아, 기다리던 분이네요. 네, 바로 할머니 박옥주님이십니다. 이 지점이 임영웅이라는 사람의 인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어머니가 바깥 세상의 모진 풍파를 막아내는 든든한 외벽이었다면 할머니 박옥주님은 쉴 수 있는 가장 뽀동한 내벽이 되어주신 거군요. 정확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자아 존중감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거든요. 전문 용어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고 하는데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요? 네, 할머니가 주신 사랑이 딱 그거였습니다. 부모 역할이 때로는 훈육 때문에 좀 무거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조부모의 맹목적인 내리사랑은 아이에게 나는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다. 이런 깊은 신뢰를 심어줍니다. 아, 그래서 훗날 영웅님이 할머니를 단순한 조부모가 아니라 또 다른 어머니로 마음에 깊이 각인시킨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두 여성의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비옥한 토양 위에서 우리 영웅님이 가수의 꿈을 치우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동화가 아니었죠. 성공의 문이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았잖아요. 수년의 그 혹독한 무명 시절이 있었죠. 네, 가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감내해야 했던 일상들이 진짜 자료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카페, 편의점, 식당 아르바이트는 기본이었고요. 네, 정말 안 해본 일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그 살을 에이는 듯한 한겨울 길거리에서 군고구마랑 군밤 장사까지 해야 했잖아요. 저는 이 청년이 당시에 얼마나 춥고 외로웠을까 생각하면 진짜 마음이 너무 짠해요. 꿈과 현실의 괴리가 가장 극심하게 부딪히는 시기가 바로 그 무명 시절입니다.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이 길이 맞나 하면서 타협의 유혹을 받았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진짜 많았겠죠. 그런데 여기서 깊이 들여다봐야 할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보통 사람이 경제적으로 결핍에 시달리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거든요. 타인을 돌아볼 여유를 잃어버리는 결핍 마인드셋에 갇히게 되는데 아, 내 코가 석자니까 낭 챙길 여유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자료에서 증언하는 당시 임영웅의 행동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네네. 그 정반대의 행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동료 가수 박서진님과 이뤄요. 네, 경연 프로그램에서 알게 된 사이죠. 어느 추운 겨울날 영웅님이 길거리에서 군고구마를 팔고 있는데 동료가 거기를 응원하러 찾아온 거예요. 보통 사람이면 내 이런 처지를 좀 부끄러워하거나 숨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창피할 수 있죠, 솔직히. 그런데 영웅님은 오히려 자기가 팔던 그 귀한 군고구마를 한가득 싸서 동료한테 아낌없이 챙겨주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너무 춥고 배고픈 시절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타인을 챙기는 넉넉함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안전기지와 무조건적인 사랑이 발휘하는 엄청난 힘입니다. 물리적인 주머니는 비어 있었을지 몰라도 그의 심리적 자산은 이미 완전 풍요의 상태였던 거죠. 아, 마음만은 부자였다. 네. 자신이 충분히 사랑받고 자랐다는 그 단단한 자존감이 타인을 향한 친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난 겁니다. 진짜 멋지네요. 그리고 분석해보면 이 고단했던 아르바이트와 무명 시절이 결코 그를 갉아먹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음악적 그릇을 어마어마하게 넓혀준 수련의 시간이었죠. 영웅님이 하루에 10시간씩 진짜 지독하게 연습하는 전습벌레였잖아요. 네, 엄청난 노력파죠. 그때 한 선배 가수가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슬럼프가 올 때 위만 쳐다보며 좌절하지 말고 땀 흘려 일하는 시장 사람들을 보라고요. 아, 시장 사람들을 보라. 그 조언을 영웅님이 그냥 위로로만 듣고 넘긴 게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직접 군고구마 팔고 서빙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서민들의 애환이나 삶의 무게를 자신의 노래 속에 완벽하게 체화시킨 거였어요. 맞습니다. 가창력은 단순히 성대 울리는 기술이 아니거든요. 감정을 얼마나 진실하게 전달하느냐의 싸움인데 우승 직후 불렀던 이제 나만 믿어요 같은 곡을 들어보세요. 아, 그 노래
진짜 눈물 버튼이잖아요. 네, 그 노래가 단순히 예쁜 멜로디로만 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소리 안에 본인이 치열하게 버텨낸 땀방울, 그리고 끝까지 지켜준 어머니 이현미님과 할머니 박옥주님에 대한 절절한 헌사가 다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 진심이 우리 영시 여러분 마음을 완전히 울린 거죠. 트로트 경연에서 진이라는 최고의 왕관을 쓰게 된 건 절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적이 아닙니다. 타인의 삶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 지독한 훈련, 그리고 긍정성이 결합된 필연적인 결과물인 거죠. 와, 그 혹독한 시련의 시간이 도리어 그를 대체 불가능한 아티스트로 재련한 용광로였던 거네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마침내 최고의 자리에 오른 영웅님. 그런데 스타가 된 이후의 행보를 보면요. 늘 입버릇처럼 하던 다짐이 있어요. 받은 사랑에 10배로 돌려주겠다. 이걸 진짜 일상에서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있죠. 저는 그중에서도 영웅님이 LA 헐리우드 거리에서 보여준 모습이 진짜 기억에 남아요. LA 그 화려한 기념품 숍에 가면 보통 뭐부터 찾으시겠어요? 뭐 보통은 나를 위한 화려한 물건이나 좀 비싼 기념품 고르지 않을까요? 제 말이요. 그런데 영웅님은 달랐어요. 산더미 같은 기념품 뒤지면서 막 애타게 찾은 게 바로 최고의 엄마 그리고 최고의 할머니라고 적힌 트로피였습니다. 아, 그 영어로 적혀있던 그 트로피요? 네네. 결국 그 두 개 딱 손에 쥐고 쑥스러운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 분께 받은 사랑을 10배로 돌려주는 것이 내 가치관이다. 오래오래 두고두고 갚는 중이다. 참, 어떻게 말을 저렇게 예쁘게 할까요? 평소에 막 살갑게 애정 표현을 잘 못하는 무뚝뚝한 성격이라 이런 식으로라도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 모습이 참 뭉클했어요. 여기서 우리 영시 여러분께도 한번 묻고 싶어지네요. 여러분은 가족이나 나를 지켜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가요? 이 10배로 돌려주겠다는 철학을 심리학적으로 접근해 보면요. 이건 단순한 부채의식이 아닙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이 말한 생산성의 발현으로 볼 수 있어요. 생산성이요? 네, 자신이 받은 사랑과 에너지를 주변 사람과 다음 세대, 세상을 향해 아낌없이 쏟아내겠다는 성숙한 성인의 태도인 거죠. 와, 멋지네요. 그런데 이 세 사람 관계가 마냥 눈물겹기만 한 건 아니에요. 아주 유쾌하고 사람 냄새 나는 생동감이 넘칩니다. 아, 그거죠. KBS 쿡방송 생각나시죠? 네, 오징어찌개 끓이던 그 방송이요. 저 진짜 그 장면 보면서 배 아프게 웃었거든요. 어머니랑 할머니가 양옆에 딱 서서 서로 자기 레시피가 맞다며 막 티격태격 하시잖아요. 맞아요. 영웅님은 가운데서 진땀 빼고요. 네, 그 사이에서 땀 뻘뻘 흘리며 찌개 뿌리는 정겨운 모습. 뭐 최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조그만 부엌에서 찌개 냄새 풍기면서 서로 웃고 떠드는 그 일상. 이게 바로 이 가족이 가진 진짜 힘이구나 싶었어요. 가족 간의 식사와 유머는 스트레스를 완충시키는 아주 강력한 의식입니다. 오징어찌개를 매개로 3대가 웃고 떠드는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영호님을 그렇게 반듯하게 성장시킨 비결인 거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할머니 박옥주님의 그 톡톡 튀는 매력과 지혜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죠. 아, 네. 영웅님이 장난기가 발동해서 어머니랑 할머니 모셔두고 저 사랑하는 애인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중대 발표 몰래 카메라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다들 깜짝 놀라셨죠. 그때 손자의 귀여운 장난인 줄도 모르시고 덜컥 놀라신 할머니가 건네신 엄청 묵직한 조언이 있었잖아요. 네, 할머니가 아주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 가서 실수하지 말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와, 진짜 명언이죠. 저는 이 장면에서 깊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보통 내 손자한테 애인 생겼다고 하면 그냥 기뻐하기 바쁜데 박옥주 할머니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와 책임을 가장 먼저 꺼내드신 겁니다. 그게 바로 밥상머리 교육의 정수네요. 맞습니다. 70대 후반 할머니의 이 해안이 청년 임영웅의 도덕적 나침반이 되어준 겁니다. 타인의 상처에 공감하고 겸손한 태도는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네, 할머니의 단단한 가르침 속에서 뿌리내린 거네요.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박옥주 할머니 이렇게 지혜로우실 뿐만 아니라 열정 면에서도 진짜 열정 부자이십니다. 영민 씨 여러분, 할머니께서 62세 늦은 나이에 춤을 배우기 시작하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 그 사연도 참 인상 깊습니다. 젊은 시절 고생하시느라 허리도 굽고 편찮으셨는데 종합시장에 있는 춤교실에서 단돈 3만 원을 내고 춤을 배우기 시작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3만 원이요. 스텝 밟고 음악에 못 맡기며 땀 흘리는 열정이 굽었던 허리를 다시 펴게 만들고 활력까지 되찾아 주었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진짜 인간 승리 아닌가요? 이걸 시니어 자기효능감 관점에서 보면 의미가 엄청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 배울 수 있고 내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본인 건강 회복을 넘어서 가족 전체의 분위기를 역동적으로 바꾸거든요. 아, 영웅님이 무대 위에서 뿜어내는 그 넘치는 끼랑 에너지. 어쩌면 그 62세의 춤바람을 일으키신 할머니의 뜨거운 피를 물려받은 거 아닐까요? 하하,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딱이네요. 진짜요. 그리고 저는 할머니의 그 못 말리는 손자 자랑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포천 노인정이나 맷돌체조 교실 다니시면서 우리 손자가 영혼이라며 막 떡 돌리시잖아요. 네, TV에 나오면 그 앞을 떠나지도 못하시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들 보면서 가장 가슴이 먹먹했던 순간은 따로 있어요. 이제는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대스타인데 할머니의 주름진 눈매 속 영웅님은 그저 영원히 보살펴 주어야 할 어린 핏줄인 거예요. 아, 네, 그 장면이죠. 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어둔 쌈짓돈 꺼내서 용돈이라고 쥐어주시잖아요. 그 무한하고 맹목적인 내리사랑 앞에서는 진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 쌈짓돈의 액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심리적 닷과도 같은 거거든요. 네가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넌 언제나 내 사랑하는 똥강아지며 내가 지켜줄 존재다. 아, 조건 없는 사랑의 물증? 네, 인간은 누구나 돌아가 앉길 고향 같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긴장해야 하는 데스타에게 이 쌈짓돈은 어떤 보약보다도 강력한 영혼의 치유제가 될 겁니다. 네. 자, 영웅시대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임영웅, 님, 그리고 그의 세계를 창조해낸 두 여성, 어머니 이연미님과 할머니 박옥주님의 가슴 따뜻한 탐험, 어떻게 들으셨나요? 참 많은 걸 느끼게 하네요. 영웅님이 인터뷰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많은 분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는 가수가 되고 싶다. 네, 오늘 우리가 짚어본 결과 그 목표는 결코 잘 포장된 멘트가 아님이 증명되었습니다. 시련 속에서 방패가 되어준 어머니의 강인한 헌신, 차가운 현실을 온기로 채워준 할머니의 조건 없는 사랑. 네. 이 두 여성의 거룩한 토대 위에서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바로 임영웅인 거죠. 그가 전하는 위로의 노래들은 결국 가족에게서 받은 사랑을 세상 밖으로 다시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순환입니다. 아, 완벽한 정리네요. 오늘 이 뭉클한 탐험을 마무리하면서요. 영웅스쿨에서 여러분께 아주 새롭고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핏줄로 맺어진 가족의 위대한 헌신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갈수록 개인화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 질문을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에게 혹은 막막한 어둠 속에 서 있는 누군가에게 할머니의 썸짓돈 같은 맹목적이고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아, 정말 깊이 생각해보게 되네요.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내어주는 나의 작은 친절이 훗날 세상을 밝히는 커다란 위로로 어떻게 피어날지. 오늘 하루 당신은 누군가의 결정적인 한 사람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깊은 울림을 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 마음속에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힘을 다시 굳게 믿게 되는 따뜻한 하루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당신을 위한 깊이 있는 탐구, 영웅스쿨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시 팬분들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축복의 인사 띄우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영웅시대 여러분, 당신의 삶에 항상 따뜻한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모두 건행하세요.